은성호 사건. 코난 도일. 1. 사라진 은성호. 와트슨,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나 봐.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다가 홈즈가 불쑥 말했습니다. 나서다니 어디로? 다하트무어로. 다하트무어? 응, 알겠어. 지금 신문이 한창 떠들어대고 있는 경마용말 은성호가 실종된 사건 말이지. 맞았어. 그뿐만 아니라 은성호의 조교사 존 스트레이커라는 사나이가 어떤 자에게 머리를 얻어맞고 죽었어. 경찰에서는 지금 은성호를 훔친 범인과 스트레이커를 살해한 자가 같은 인물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 재미난 사건이군. 이봐 홈즈.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도 함께 가보았으면 좋겠어. 자네가 함께 가준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 지금 곧장 나서면 기차 시간에 될 수가 있을 거야. 와트슨, 자네가 아끼는 쌍안경도 가지고 가세.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우리 두 사람은 패딩턴 역을 출발해서 다하트무어 쪽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귓집까지 달린 여행용 모자를 눌러 쓴 채 출발역에서 산 여러 가지 신문들을 읽고 있다가 곧 그것들을 뭉쳐 좌석 밑으로 밀어넣고는 여송연을 꺼내어 나에게도 권하였습니다. 와트슨, 자넨 이번 사건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자세한 건 몰라. 2가지 신문을 읽었을 뿐이야. 그래? 나는 구할 수 있는 신문은 죄다 구해 읽어보았다네. 그런데 그 신문들이 하나같이 의견이 다르더군.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이 매우 색다르며 보기 드문 사건이라는 거야. 사건이 일어난 것은 월요일 밤이었는데 화요일 밤에 나는 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레고리 경감과 은성호의 주인인 로스 대령으로부터 꼭 다하트무어까지 와서 조사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전보를 받았어. 뭐 화요일 밤에?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오늘이 목요일 아닌가? 화요일 밤에 부탁 전보를 받았다면 왜 진작 나서지를 않았나? 자네답지 않군 그래. 와트슨, 사실 난 이번 사건을 간단히 생각하고 있었거든. 은성호같이 유명한 말이 언제까지나 남의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없다. 하루 이틀 지나면 찾을 수 있겠지. 그리고 은성호의 행방을 알면 저절로 조교사 스트레이커를 죽인 범인도 잡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 그래서? 그런데 은성호의 행방은 여전히 표현하고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피츠로이 심프슨이라는 청년이 유력한 용의자로 잡혔다는 신문기사를 봤어. 그러나 심프슨 청년이 말을 훔치고 조교사인 스트레이커를 죽인 범인이라는 확증은 없어. 나는 이제야말로 내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자네와 함께 다하트무어로 가는 기차에 올라탄 걸세. 나는 홈즈가 준 여송연을 피우면서 은성호란 도대체 어떤 말인가? 더러브레드 영국산의 우수한 경주용 말라는 품종으로 나이는 5살, 털빛은 밤색인데 이마에 크고 흰 별이 있기 때문에 실버 블레이즈 은빛 별 즉 은성호라고 불리고 있지. 은성호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마에 나갔는데 그때마다 우승하여 많은 컵과 상금을 벌려들여 주인인 로스 대령을 기쁘게 했지. 다음 주 화요일에 벌어질 외세컵 쟁탈. 경마에서도 은성호는 가장 인기 있는 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걸고 있어.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은성호의 행방을 찾지 못한다면 주인인 로스 대령은 물론 은성호에 돈을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지. 그렇겠군. 그런데 은성호의 마구간은 어디 있나? 킹즈 파일랜드라는 곳이야. 북다하트무어 지방의 황야 한복판에 있지. 눈에 띄는 것이라곤 양치 식물과 키 작은 나무들로 뒤덮인 쓸쓸한 황야뿐이지만 마을 기르는 데는 안성맞춤인 곳이지. 이 킹즈 파일랜드 조교장으로부터 서쪽으로 3km쯤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큰 조교장이 있어. 백워어터경이 가지고 있는 케이플런 조교장이야. 그곳에는 레스 바라호라는 말이 있는데 사일러스 브라운이라는 조교사가 돌봐주고 있어. 레스 바라호는 은성호 다음 가는 인기말이야. 참 그렇지. 와트슨. 이야기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그 부근의 약도를 그려보겠네. 하며 홈즈는 수첩에다 약도를 그렸습니다. 와트슨, 귀찮겠지만 이 약도만은 외워두게. 이 두 조교장 사이는 쓸쓸한 황야로 인간은 한 채도 없고 어쩌다 방황하는 집시가 천막을 칠 정도지. 죽은 조교사 레스트레이커는 기수로부터 시작하여 조교사로 벌써 12년간이나 로스 대령을 모셔왔어.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나이라는군. 스트레이커 밑에는 3사람의 젊은 마부가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구간 옆방에서 불침번을 서게 되어 있었지. 스트레이커는 어디에 살고 있었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구간에서 180m쯤
떨어진 자그마하고 아담한 집에서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었어. 아이는 없었으나 젊은 하녀 하나를 데리고 편안하게 살았다고 하더군. 하녀의 이름은 앨리스야. 자, 와트슨. 이로써 현장과 인물 소개가 끝났으니까 다음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걸 설명해 주겠네. 이 지팡이를 가진 사나이. 홈즈는 여송연의 죄를 털어내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사건이 일어난 건 월요일 밤이야. 새 마부 가운데 네드 헌터라는 젊은 사나이만이 은성호를 지키기 위해 마구간에 남고 나머지 두 사람은 180m쯤 떨어진 스트레이커의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었지. 그날 밤의 메뉴는 양고기로 만든 카레이 요리였어. 스트레이커의 아내는 마구간에 있는 헌터를 위해 카레이 요리를 큰 접시에 담아서 마구간에 가져가게 했지. 하녀인 앨리스를 시켜서 말이야. 그게 오후 9시경이야. 양고기 카레 요리라고? 그걸 먹고 나면 목이 마를 텐데 마실 것은 어떻게 했을까? 마구간에 수도가 있으니까 물이라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 이렇게 시작된 홈즈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당장이라도 비가 내릴 듯이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하녀인 앨리스는 오른손에 등불을, 왼손에는 카레이 요리를 들고 마구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구간에서 25m쯤 되는 곳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벼랑과 어둠 속에서 아가씨 잠깐만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사나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앨리스는 깜짝 놀랐으나 등불 빛으로 자세히 보니 나이가 31~32살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좋은 사나이여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는 사냥 모자를 쓰고 톳빛 나는 스코치 양복을 입었으며 손잡이가 구슬처럼 둥글고 굵어서 묵직하게 베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가씨 여긴 대체 어디지? 황야를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서 하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여긴 킹즈 파일랜드 조교장 바로 옆이에요. 그러자 사나이는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군. 마침 잘 됐어. 아가씨가 들고 있는 건 마구간지기가 먹을 저녁밥이겠군. 하며 사나이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접은 돈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곧 마구간지기에게 건네주지 않겠나? 그에 대한 사례로 아가씨에게도 멋진 드레스를 한 벌 맞추어 주겠어. 하녀인 앨리스는 깜짝 놀라 사나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사나이의 목에 빨강과 검정이 섞인 목도리가 둘려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사나이의 태도가 너무나 진지했으므로 앨리스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나이 곁을 빠져나가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마구간에서는 젊은 마부인 헌터가 작은 창문을 열고 앨리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터와 앨리스는 전부터 사이가 좋았습니다. 앨리스는 들고 온 요리 접시를 작은 창문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방금 수상한 사나이가 와서 나에게 하고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는데 조금 전에 사나이가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이곳의 마구간지기인가 보군. 여기에 웨섹스 경마에 나가는 은성호가 있다던데 말의 컨디션은 어떤가? 그걸 좀 알려주면 인사는 톡톡히 하겠어. 하며 사나이는 다시 돈을 슬쩍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헌터는 이제 보니 넌 말의 동정을 살피러 온 스파이로구나. 좋아. 이 킹즈 파일랜드 조교장에서는 스파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맛 좀 보여주지. 하고 소리치며 마구간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 경비견을 메어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앨리스도 조교사 스트레이커의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그 지팡이를 든 사나이가 마구간의 작은 창문으로 목을 들이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분쯤 뒤 헌터가 경비견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수상한 사나이는 벌써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하고 나는 홈즈의 이야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걔를 데리러 마구간을 뛰어나가면서 헌터는 문을 열어두었나? 호 와트슨. 정말 멋진 질문을 해주었어. 나도 그 점이 궁금해서 어제 북다우트무어의 경찰에 전보로 문의해보니 헌터는 마구간을 나설 때 분명히 문을 잠갔음. 마구간의 창문은 아주 작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음. 이란 답장이 왔어. 그때 은성호는? 그대로 마구간 안에 있었고 지팡이를 든 사나이만 자취를 감췄다는군. 헌터는 초조한 마음으로 동료 마부들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조교사인 스트레이커의 집으로 달려가 수상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자 스트레이커는 몹시 흥분하여 헌터에게 빨리 마구간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고 밤새 잠을 자지 말고 망을 보라고 일렀어. 헌터는 마구간으로 돌아오자 카레 요리를 먹었어. 두 사람의 동료 마부는 마른 풀을 넣어두는 마구간의 다락방에서 잠을 잤지. 3.
조교사의 죽음. 홈즈는 계속해서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확히 말해서 화요일 새벽 1시, 스트레이커의 부인이 문득 눈을 떠보니 남편인 스트레이커가 어느새 침대를 빠져나가 평상복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이 밤중에 어딜 가시려고 그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응. 아무래도 은성호의 일이 걱정스러워 안 되겠어. 잠시 동정을 살피고 와야겠어. 그때 마침 세찬 빗줄기가 창문을 두들기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나 봐요. 마구간엔 아침 일찍 가도록 하셔요. 아냐, 말이 걱정이 돼 잠을 이룰 수가 없소. 곧 돌아올 테니 당신은 자구려. 스트레이커는 방수가 된 무거운 비옷을 걸치고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작은 칼을 호주머니에 넣은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트레이커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곧 잠이 들어버렸는데 아침 7시경에 눈을 떠보니 벌써 돌아와 있어야 할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비도 완전히 그쳐 있었습니다. 부인은 갑자기 남편 일이 걱정되어 하녀 앨리스를 데리고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구간의 문을 활짝 열려 있고 은성호와 스트레이커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구간 옆방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어야 할 마부 헌터는 작은 창문 바로 곁에 있는 탁자 앞 의자에 기대 앉은 채 입을 딱 벌리고 고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카레의 요리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헌터 씨, 일어나세요. 부인과 앨리스가 몸을 마구 흔들었지만 헌터는 축 늘어진 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는 건초를 놓아둔 방에서 자고 있던 두 마부를 깨워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헌터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지만 역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마부 중에 하나가, 아주머니 헌터는 아무래도 누군가가 강한 수면제를 먹인 모양입니다. 저절로 깨어날 때까지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마부가, 나는 밤중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도 은성호가 우는 소리도. 아주머니도 아다시피 스트레이커 씨는 종종 아침 일찍은 성호를 운동시키러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비가 갠 걸 보고 은성호를 데리고 나간 모양이죠. 마구간의 벽에 걸려있던 재갈과 곱비가 없어진 걸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하지만 아무래도 나는 은성호를 도둑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서쪽 언덕에 올라가 보기로 합시다. 곧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일행은 자고 있는 헌터를 그대로 두고 마구간의 서쪽으로 400m쯤 떨어진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선 넓은 황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은성호와 스트레이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스트레이커 부인이 앗! 하고 외쳤습니다. 바로 옆에 우거져 있는 금작화 위에 스트레이커가 나갈 때 입었던 비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앨리스가 아, 저기 사람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언덕 기슭에 움푹 팬 곳을 가리켰습니다. 웅덩이처럼 생긴 땅바닥에 한 사나이가 반드시 하늘을 보고 들어 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일행은 급히 언덕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나이는 틀림없는 조교사 스트레이커였는데 두 눈을 부릅뜬 채 몸이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마 한복판을 굵은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뼈가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벅다리에는 날카로운 칼날에 벤 것 같은 길고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커 자신도 범인을 상대로 쾌 격렬하게 싸운 듯 오른손에 꽉 쥔 작은 칼의 자루 있는 데까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엔 빨강과 검정 무늬가 섞인 비단 목도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뭐? 빨강과 검정 무늬의 목도리라고? 홈즈의 이야기에 취해 있던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건 은성호의 동정을 살피러 왔다던 그 수상한 사나이가 목에 감았던 것 아닌가? 그렇지. 하녀 앨리스도 첫눈에 아니 이 목도리는 어젯밤 9시경. 제가 마구간 옆에서 본 사나이가 목에 감았던 거예요. 라고 했다는군. 스트레이커 부인은 처참한 남편의 시체를 보고 기절할 지경이었는데 앨리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 한편 마부 중에 한 사람은 급히 말을 몰아 다시 스톡시의 경찰에 이 사고를 알렸어. 그리하여 지방 경찰의 그레고리 경감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지. 홈즈는 다시 새 여송연에 불을 붙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